현재 시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는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이 기다리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장 SS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상장을 한 크래프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모가를 하회했어요. 사실 청약할 때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흥행은 못하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공모가까지 밑돌 줄은 좀 몰랐거든요. 오늘장 흐름 어떤지 대표님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상장되는 그 금액 자체 시총이 또 일단 굉장히 크고 또 연동돼 있는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크래프톤이 상장되면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주가가 좀 신통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모가에서 굉장히 많이 또 단기간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모가보다 생각보다 밑도는 거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히려 오늘 이런 흐름이 꼭 나쁘진 않다. 청약이 대박이 났다고 해서 따상 나오고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따상보다는 거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또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카카오게임즈도 사실 그렇게 올랐었다고 봐야 되고요. 크래프톤이 공모가 밑도는 이유가 사실 상장 타이밍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갈 종목은 이런 날에도 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불리한 환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중국 당국의 게임 업체 규제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고 경쟁자 NC소프트 대비했을 때는 공모가 기준에서는 한 30%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일 IP 배틀그라운드에 치중된 이런 매출 구조가 조금 약점이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다른 대업국 공모주와 비교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또 하루 종일 좀 잘 버티고 있다. 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의견 들어보니까 타이밍, 항상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게임주들이 정말 좋았을 때, 판호 발급 나왔을 때 그때 상장했다면 또 지금과 다른 주가 분위기였을 텐데 그럼 이 분위기, 상황을 다 제외해놓고 크래프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뭐 해외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비싸게 따상으로 가고 이러면 사실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빠져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는다면 뭐 SK IT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명했지만 상장되고 나서 쭉 주가가 빠지고 요새 들어서도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에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장되고 나서 그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이 또 하루 이틀 뒤에 급등하지 못하면 한 3, 4일 내로 급등하지 못하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되시고요. 4분기 출시가 좀 기대가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흥행이 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가 예전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려면 방탄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빌보드의 유명한 인사를 이제 영입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 모멘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흥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자회사 펍지의 기술과 노하우로 좀 단독 개발한 부분들 출시 지역의 중국, 인도 제외 밝혀서 비매너와 핵 사용은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시장 호응도 올라간다면 공모자금 기반에서 투자 확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날 흥행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런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보면 오늘 일단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들어주는 주체가 있는지 일단 보면은 그래도 처음에 위로 갔다 내려오고 나서 하루 종일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올려주는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이 바로 내일이나 모레 급등이 들어갈 때만이 오늘 오히려 그 흥행 실패에 대한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가는 흐름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SK IT처럼 우리가 주가가 아이테크놀로지처럼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크래프톤처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위에 갔다 내려왔지만 다음날 치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말로 오늘 매수했다든지
또 이 종목을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3일 정도 안에 강하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오늘 또 흥행 실패라고 해서 물량 털어내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해보시고 하반기의 모멘텀은 분명히 있고 최근에 게임주 흐름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하이브나 SKIT가 그랬잖아요. 기대감이 네. 커서 상장 당일엔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멘텀, 본업의 가치를 보고선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크래프톤도 오늘은 흥행에 실패해서도 완전히 아쉬워하고 버릴 그 종목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예요. 크래프톤 상장 전에 게임주들을 주도했던 카카오게임즈. 근데 이제 오딘 열풍이 끝이 난 건가 아니면 쉬어가는 건가 이에 대한 분석이 좀 분분한데 일단 그 숨고르게 하는 건 많이 올라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카카오하고 카카오게임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게임 업종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또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밀리고는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지지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그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상장되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 급증을 했고 단기적으로 이제 신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주 최대 관심주가 IPO 상장을 오늘 했고 이게 예상보다 청약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래프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딘 성적표가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쉬었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맞아요. 예상됐던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을 또 체크해야 됩니다. 매출은 이틀 분량만 좀 반영이 됐고 오딘 실적은 3분기부터 반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아쉬웠지만 오딘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틀만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하반기를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게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전에는 사실 저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 번 하면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뭐 하나 다운받으면은 제가 또 성격 자체가 네. 하나 이렇게 하면 계속하는 성격이 있어서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재밌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든지 다운받으면은 사실 재밌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제가 다운을 좀 받지 않습니다. 게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주식 이야기할 때보다 더 밝아지면서 어린 정복의 모습이 살짝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카카오게임즈 의견을 쫙 들어보니까 2분기 실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지금 구간에서 살짝 담아볼까요?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주가가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때의 흐름은 또 이런 종목이 있어요. 예전에 LG전자 같은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했을 때 바로 치고 가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요 밑에 라인 한 번 딱 올랐었기 때문에 신고가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거래량 없이 살짝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첫 번째 상승했던 이 어느 정도 7만 한 5, 6천 원 라인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한번 21선을 관통하는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라고 비교했을 때는 카카오는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최근에 오르질 못했죠. 정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가 최근에 나쁘지 않고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오늘은 좀 미진하나 그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지금 나오고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니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7만 6천 원 라인이 좀 지지가 된다면 아니면 또 이 가격 지지되는 게 좋거든요. 요 8만 2천 원에서 8만 원 라인 지지가 되면 한번 일단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1차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에서도 직접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더 키운 주인공이고요. 삼상 돌입을 했습니다. 식약처의 승인 배경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굉장히 제가 하는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한 22만 원 정도 가면 정말 많이 갔다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바이오 주식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한번 오르면은 정말 뭐 시총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급등으로 갑니다. 오늘 같이 가는 종목이 뭐 바이오 리더스,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엔 진원생명과학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이 공급분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국내 내년부터 영향을 좀 받는데 중수본 임원이 자국 내 개발 백신 보유성의 좀 중요성을 알려졌는데 국내에선 또 지원을 받은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일단 백신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다 있는데 왜 백신을 개발을 못할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다. 임상 2상을 마무리해야 보통 3상을 승인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건너뛰고 3상으로 간 상황으로 임상 1상 결과만으로 3상 바로 가고 있는 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상승 추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상 돌입했는 게 2상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상에서 워낙 유의미했기 때문에 네. 3상 또 안전성을 확보해서 3상으로 진입한다라는 뉴스를 받고 보니까 대조군이 네.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그러니까 네. mRNA 네. 기반은 네. 아닌 거죠? 네네. 이게 비교 임상 방식인데 이제 기허가된 백신과 면역 원성을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인데 사실 현재 제조업 백신으로 허가된 백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를 통해서 면역 원성을 비교를 판단을 한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고 가장 유세한 플랫폼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계 최초 비교 임상 사례에 발레바죠.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비교 임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장 궁금한 건 앞서 우리 불사조 이성 네. 대표님도 22만 원까지만 가면은 높게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올라가는 방식 자체가 워낙 셉니다. 네. 세서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반짝 이슈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바이오사이언스 목표 일정이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주식은 먼저 달리거든요. 3상이 허가가 되면 먼저 달립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사명과 과거 화이자 회장과 연결한 이력도 있고 모더나 화이자 백신 공급 딴의 경우에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신고가인데 신고가임에도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루 종일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 달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차라리 노리는 게 낫습니다. 달릴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축 단기간의 축으로 일단 본다면 일단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 시점 오늘 10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래도 27만 원 라인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를 일단은 뭐 한 5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보고 한번 가보시면 되고 일단 기보유자의 영역이긴 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이런 종목들이 잘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매일 달리진 않아요. 네. 달리고 쉬고 하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27만 원 정도가 지지된다면 한번 장중에 또 슈팅 나오고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 워낙에 확산이 되고 있어서 치료제든 백신이든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도 이 제약바이오 쪽 공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공을 쏘아 올렸잖아요. 네. 그럼 국내 백신 원료라던가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부각받을 수 있는데 좀 추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걸 볼까요? 근데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관련주 또 치료제 관련주 최근에 뭐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또 약간 신통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예를 들어서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치고 가고 또 바이오니아 또 바이오 리더스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리더스는 반등이지만 바이오니아는 지금 보면은 추세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장주의 형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바이오니아 정도로 보이고 또 아니면은 SK 바이오스가 대장주고 치료제는 보시면은 대웅제약이 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지금 기관 그래프인데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신풍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뭘 기다리면 되냐면 여기가 사실 임상 유효성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또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면 성공이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 3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상 3상이 허가가 된다면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치료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완전히 끝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번 달, 다음 달이 핵심인 것 같아요. 또 어쨌든 뭐 바이오 관련주들 보면은 뭐 막상 3상이 뭐 끝나고 치료제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러면은 오르기 때문에 심지어 임상 1상에서도 주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 관련주, 2상 관련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저희가 여기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도 좋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집중 점검으로 이 한 종목만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백신은 뜨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주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그러는 것 같아요. ST 바이오센서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또 엄청 사더라고요. 지금 네 종목 한 거 중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좋은 게 이 종목 같아요. SD 바이오 센서.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따상 이후에 쉬고 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다시 정고점 돌파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따상 실패 조용히 움직이는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 키트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계에선 자가 검사 키트를 조건부 허가 승인 이후에 사용 확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자가 검사 키트 정확도가 낮아서 코로나19 양성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숨은 전파자를 대거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식약처는 자가 검사 키트는 유전자 증폭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을 허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일각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를 적극 활용해서 현재보다 검사량을 2~3배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숨은 전파자를 막아야 3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그럼 SD 바이오 센서도 하이브처럼 뒷심 발휘할 수 있을까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저희 채팅방에 그럼 엑세스 바이오나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도 같이 올라갈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로 인한 정리까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미코바이오메드나 엑세스바이오나 또 예를 들어서 수젠텍, 차트보고,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보면 한 차례 정말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는 또 그 새로운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VI에 진입된 상황인데 SD 바이오센 체외 진단 기업이거든요. 신속 진단이라든지 항광 면역 진단, 자가 혈당 진단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품군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 시 예비 심사 기업 가치는 10조 원으로 이 종목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최초로 연간 2조 원을 돌파가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속 검사 키트 수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투자를 해본다면 바닥권에서 치고 가고 신고가가 좀 유력시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상장될 때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가 좀 형성이 된다면 정오점도 좀 돌파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10%가 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6만 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신고가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만 원에서 5만 8천에서 6만 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신고가가 유력시되는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지 상황실에서 가장 현재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 SC 바이오센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6만 원이 종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불사조 이정보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